하고 여러분 잠깐 쉬셨나요? 자, 우리 로스팅에 대한 정의 그리고 로스팅 과정의 생두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앞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점도는 우리가 로스팅 전과 후에 반드시 선별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스팅 하기 전에 완전히 선별해 주면 더 좋겠죠. 로스팅 후에 또 선별해 줘야 되는 이유는 여기 우리 그 결점두에 섞여 있는 부분에 있는 부분을 보면 우리 돌이나 이런 나뭇가지들이 섞여 있는 포이즈 메터 같은 경우 우리 결점도에 섞여 있을 때는 우리 그라인더 그리고 머신의 그러한 어떤 그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선별을 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러한 그 결점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확하는 과정부터 우리 로스팅하고 우리가 포장하는 그 과정까지 안에서 이 결점도는 눈에 띄거나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최대한 억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콩을 처음에 구매할 때 어느 정도 선별이 잘 된 결점도가 최소한 양이 있는 아예 없는 것은 훨씬 더 좋겠죠. 그러한 콩을 구매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로스팅을 하면 좋다. 이렇게 만약에 타거나 이러하게 되면 쓴맛이 내가 원하는 그러한 로스팅 커피의 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그 우리가 다양한 종을 블렌딩해서 모카종과 여러 가지 그런 종을 믹스시켜서 만들 때 이러한 내가 원하는 향을 균일하게 추출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구분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별의 그러한 커피의 특징, 우리가 보면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아라비카 종밖에 생산할 수 없기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과정일 때 우리가 또 그러한 다른 종을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아라비카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에티오피아와 같이 이러한 다양한 커피의 향을 만들어내고 하는 경우 100% 그러한 아라비카 향만 생산해내는 그러한 국가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공 방식도 건식법과 스시법을 함께 사용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 시간 살펴보았던 이러한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은 품질 그리고 로브스터를 많이 생산해내는 국가 우리 브라질을 볼 수 있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그러한 콩을 선별해낼 수 있고 구매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결점들을 다 선별하고 했을 때 우리가 로스팅 할 때 우리가 그 발화가 덜 되고 완전히 볶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우리 그 탄 향이 우리 굉장히 발화물질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불완전한 연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로스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로스팅 할 때 그러한 기준, 정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로스팅의 정의, 로스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로스팅 과정 중에 생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금 더 지금까지 딱딱했지만 더 딱딱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붙들고 학습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피 로스팅. 자, 로스팅이란 생두에 열을 가해서 물리적으로 조직을 팽창시키고 그리고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다양한 향과 맛을 지닌 원두로 만드는 작업이 로스팅 작업이다. 그리고 농작물 상태의 그러한 식재료를 식품 상태로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두, 생콩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기호도에 맞는 식품으로 만드는 거. 우리가 요리에 비교를 한다면, 조리 과정에 비교한다면 전처리 되지 않은 그런 농작물을 가지고 우리가 먹기 좋은 형태로 기호식품으로 만들어내는, 탄생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로스팅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추출하는 기법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지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생두, 우리 그린빈이라고 하죠. 이 생두는 그 자체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와는 크게 다르다. 그래서 열을 가해서 볶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커피 고유의 독특한 향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 우리 생두를 보면 우리가 그린빛을 띠고 있어서 그린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의 그런 로스팅을 하느냐, 몇 퍼센트의 로스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색과 컬러와 그리고 향과 맛이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로스팅하는 과정을 보면 생두를 가지고 로스팅을 합니다. 로스팅해서 분쇄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바리스타에서 추출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마시는 그러한 기호식품인 커피가 탄생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쇄할 때, 그라인드 할 때, 그리고 추출할 때 바리스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지만 이 로스팅 과정,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길게 되지, 긴 시간을 하는 그러한 로스팅 기법도 있지만 짧은 단시간에 하는 기법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로스팅 기계도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스팅 과정에서 우리 물리적, 화학적 그러한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스팅 과정에서 생두에 일어나는 그러한 물리적인 변화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자, 로스팅 할 때 중량과 부피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변화를 보면 생두 안에 그런 수분과 가스 및 휘발 성분들이 쭉 빠져나가면서 20% 정도, 약 20% 정도 중량이 감소합니다. 자, 부피를 보면 열에 의해서 팽창되기 때문에 조직이 다공성 조직으로 변화되고 이에 따라서 1.5에서 2배가량, 2배가량 부피가 팽창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로스팅 과정 중에 생두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화학적인 변화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면, 로스팅을 하면 커피 성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 중에서도 수분 함량의 변화가 일어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가용성분, 가스 성분, 그리고 휘발 성분, 카페인, 갈변 반응 등이 일어나고 로스팅 방식에 따라서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화학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수분 함량의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 로스팅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성분이 우리 수분 함량입니다. 8에서 12%였던 그런 수분 함량이 로스팅 열을 가하는 정도에 따라서 1에서 5%까지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미디엄 로스트일 때 2, 3% 정도일 때 우리가 커피 로스팅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을 보면 탄수화물은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탄수화물 중에 유리당류는 원두의 갈색이나 향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성분이다. 그리고 생두는 유리당류 중에 흔히 설탕으로 불리는 자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로스팅 후에 거의 소멸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이 느껴지지 않는, 많이 휘발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 생두 성분 중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러한 성분이 바로 탄수화물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백질은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한번 살펴보면, 단백질은
원두의 향기 형성에 중요한 성분이다. 그래서 단백질의 반응에는 캐러멜화 반응과 메일라드 반응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캐러멜화 반응을 살펴보면 로스팅에 의해서 생두 중에 자당 및 다당류의 구성당의 함량이 감소되는 현상에 의해서 캐러멜화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 우리 캐러멜화 반응 우리 조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또 요리하면서 또 해볼 거고요. 자, 메일라드 반응이 있습니다. 메일라드 반응은 로스팅 과정에서 유리 아미노산은 소실되고 단백질 구성 아미노산도 감소되는 현상에서 환원당과 아미노산과의 반응에 의해서 우리 메일라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런 현상,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단백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자, 지질을 보면 생두의 지질은 아라비카 종에는 평균 15%, 그리고 카네포라, 로부스터 종에는 평균 10% 정도 지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질이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리파제에 의한 가수 분해가 촉진되어서 상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 지방산 중에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레산과 그리고 포화 지방산인 팔미트산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가용 성분입니다. 가용 성분을 보면 우리 가용 성분이란 무엇을 얘기하느냐? 원두를 분쇄해서 뜨거운 물로 추출했을 때 녹아나오는 성분을 우리가 가용성 성분, 우리가 섭취하는 그러한 가용성 성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용성 성분이 많을수록 맛과 향이 진해진다, 풍부해진다 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생두에서는 당분, 단백질, 유기산 등의 그런 갈변 반응을 통해서 가용성 성분으로 변해서 우리가 추출해서 식음을 하게 된다라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두에서는 또 가스의 변화가 있습니다. 가스 성분의 변화가 있어요. 가스 성분의 변화를 보면 로스팅 중에 생두는 1g당 2에서 5ml의 가스를 발생하는데 가스 성분의 87%는 탄산가스로 고온의 열로 인한 건열 반응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그리고 탄산가스의 50% 정도는 로스팅 과정에서 방출되나 나머지는 서서히 방출되면서 향기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또 우리 로스팅 하는 과정에서 생두에 일어나는 변화는 또 휘발 성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휘발 성분을 보면 우리 당분이나 아미노산, 유기산 이런 화합물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화합물 등이 로스팅 과정을 거치면서 갈변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게 됩니다. 휘발성 화합물의 그러한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800여 가지가 되는데 가스 방출과 함께 증발되고 산화되어서 상온에서 2주가 지나면 커피 향기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로스팅한 커피를 우리가 보관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대중적으로 판매되는 그런 커피 원두를 보면 1년 정도의 그런 유통기한을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포장을 우리가 손상했을 때, 포장을 뜯었을 때 그러한 그 보관 기간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뜯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휘발 성분에 의해서 맛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로스팅해서 바로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을 잘 조절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 바리스타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오너에게 우리 카페를 운영할 때, 경영할 때 어느 정도의 커피의 그러한 그 소비량을 측정을 해서
예상을 해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로스팅을 해서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조리할 때 식재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느 정도의 구매를 하느냐, 그리고 전처리한 후에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러한 예측력에 의해서 우리가 로스 때는 그 비용을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커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맛 성분을 잃지 않고 가장 좋은 커피를 생산하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무엇보다 바리스타는 본인의 그런 커피를 고객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기존 프랜차이즈화된 이러한 대형 커피점에서는 일정량 풍미가 보장된 그러한 커피, 로스팅된 커피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적인 그러한 바리스타의 맛을 그렇게 기술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변화를 줄 수는 없는 그런 어떤 그 딱딱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맛의 균일화된 그런 틀을 벗어나고자 요즘은 로스터리 샵들이 많이 생겨나죠. 로스터리 샵들은 본인이 그 바리스타가 원하는 그러한 그 블렌딩 기법 그리고 로스팅 퍼센티지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가장 맞는 그 지역의 고객들, 또 본인이 좋아하는 추출하고 싶은 그런 향과 맛, 그런 바디감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저가의 그런 로스터리 샵들이 또 프랜차이즈 대형 샵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로스터리 샵들이 조금 발전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그 커피 산업을 보면 우리가 항상 비교하는 그 대상이 우리보다 외수 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 음식점들은 우리가 국민당 그런 퍼센티지 그런 매장 수를 보면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커피 전문점들은 아직까지 일본보다 그런 퍼센티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커피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커피를 추출해낼 때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면서 커피 전문점을, 카페를 내가 운영하겠다 할 때에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을 보면 우리 카페인과 그리고 트리고넬린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커피에서 카페인은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카페인은 카네프라 종이 아라비카 종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두의 1% 정도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은 로스팅을 하게 되면 약 16% 정도 줄어들게 되지만 원두의 상대 비율은 약 1.2%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트리고넬린은 카페인의 약 25%의 그런 쓴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트리고넬린은 열의 불안정에서 온도와 시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온도와 시간에 따라서 이러한 쓴맛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또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커피 생두에 함유된 그러한 트리고넬린은 로스팅 중에 대부분 열분에 의해서 향미를 내는 그러한 성분과 니아이신으로 생성이 된다. 그래서 열에 의해서 우리 좋은 향미로 변화되는 그러한 성분이 또 트리고넬린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로스팅에 따른 성분의 상대적인 변화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쭉 살펴보면, 자, 성분을 보면 우리 생두에 들어있는 그러한 그 성분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자, 탄수화물이 가장 많다 그랬죠. 탄수화물은 당분과 그리고 섬유소 외의 물질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 성분, 그리고 단백질 성분, 무기질 성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도 있고 알칼로이드, 그리고 휘발성 화합물이 있습니다. 자, 산은 클로로제닉산이란 그런 산이 있고 유기산이 있고, 알칼로이드는 트리고넬린, 우리 향미 성분으로 바뀐다 그랬죠. 열이 가해지면. 그리고 카페인이 있습니다. 휘발성 화합물로 보면 탄산가스 성분이 있고, 그리고 향기 성분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트리고넬린의 그런 쓴맛을 우리가 향미 성분으로 어느 정도 퍼센트 잡아낼 것이냐, 그리고 휘발성 화합물의 그러한 향기 성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보관을 잘 함으로써 우리가 기호도가 좋은 그러한 로스팅에 의해서 커피를 생산해 낼 것인가 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변화를 보면 로스팅 전과 로스팅 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당분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 전체를 보면 가연성 성분은 10% 정도, 로스팅 후를 보면 우리가 전체의 18에서 26% 정도에서 가연성 성분이 11에서 19% 정도로 늘어나는 그러한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섬유소는 우리가 가연성 성분이 없다. 가연성 성분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커피를 그라인딩해서 추출해서 우리가 먹는 그러한 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대체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가연성 성분이 로스팅 전과 후를 비교해서 늘어나는 것이 있고 줄어드는 것이 있다. 이런 퍼센티지는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체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성분들을 내가 잘 조절함으로써 내가 바디감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풍미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러한 기법을 데이터로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 바리스타가 되려고 한다면 이러한 성분들도 잘 이해를 해줘야지만 내가 로스팅 기법에 있을 때 어떠한 기법을 사용할 것인가, 어떠한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성분 중에 아라비카 종보다 카네프라 종의 생두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어떠한 성분일까요? 1번 지방, 2번 환원당, 3번 카페인, 4번 단백질, 5번 탄수화물. 자, 앞에서 설명할 때 우리가 아라비카 종보다 로부스타 종에서 더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2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은 카페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라비카 종보다 카네프라, 우리 로부스타 종이 카페인을 2배 정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 커피 믹스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카네프라, 로부스타 종이 일반 원두를 가지고 우리 추출해 먹는 그러한 커피, 우리 에스프레소보다 더 많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 로스팅이란 생두에 열을 가해서 물리적으로 조직을 팽창시키고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다양한 향과 맛을 지닌 원두로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그리고 로스팅 시에 생두의 물리적 변화는 중량, 그리고 부피의 변화가 일어나고, 화학적 변화는 수분 함량의 변화가 있고 탄수화물, 그리고 지질, 단백질, 가용성분, 가스성분, 휘발성분 등의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로스팅 기법이 우리가 커피를 직접 채취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린빈을 가지고 어떻게 로스팅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과정이 바리스타의 그러한 어떤
그라운드하고 추출하는 그러한 과정이겠지만 이런 과정 속에 바리스타가 이러한 로스팅 기법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우리 그 로스팅만 해서 이 로스팅된 공을 판매하는 그러한 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 가게 되면 그런 우리 그 요즘 그 기사에도 많이 나오죠.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연남동 일대의 그 공원, 예전에 철길이었는데, 작은 그 열차가 다니던 철길이었는데 그곳을 공원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 주변에 보면 중식당도 많지만 이런 로스팅 매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한 판매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로스팅 하는 도구 그리고 로스팅 머신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